안녕하십니까. 싱크링크팀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제 경보기 발표를 맡은 황준서 학생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팀원 소개, 문제점 인식, 아이디어 소개, 카티아 설계 및 아두이노 코딩, 작품 및 시연 영상,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황준서 학생은 총괄 및 카티아 설계, 김혜찬 학생은 자료조사 및 영상 제작, 신대용 학생은 코딩 및 재무 담당, 정호연 학생은 회의록 작성을 맡았습니다. 저희는 화재 시 청각장애인의 안전에 관한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등 지역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듣지 못해 일반인보다 사태 파악이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재 사고에 여전히 높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6월 7일 부산에서는 주택 화재로 50대 청각장애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뉴스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부산 연산동에 있는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불로 청각장애가 있는 5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펑 하는 소리가 났지만 A씨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밥선이 화재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경보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 즉 시각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화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여 대피를 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기 위해 여러 번의 아이디어 회의를 거쳤고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경보기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서 진동, 즉 촉각으로 화재 정보를 전달하고 웨어러블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재의 위치, 층수를 알려주어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웨어러블 장치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청각, 시각적으로 제한된 상황일 때 진동과 함께 화재 발생의 층수를 알게 되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은 청각장애인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묘사한 상황입니다. 웨어러블 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화재에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여 대피하지 못하고 결국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이전 영상과 같은 상황이지만 웨어러블을 착용하여 화재 정보를 얻어 대피가 가능했었던 영상입니다. 다음은 카티아 설계 및 아두이노 코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화재 감지기와 웨어러블 화재 경보기를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였고 화재 감지기는 반경 80mm, 높이 80mm로 설계하였고 파란색 케이스 부분은 연기가 들어가는 통로와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재 감지기에는 수광소자, 발광소자, NRF24L01 송신기, 아두이노 우노가 들어가며 9V 망간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얀색 박스는 수광소자가 들어가는 박스이고 보라색 박스는 발광소자가 들어가는 박스입니다. 가운데 있는 민트색 박스는 블록바로 발광소자에서 나온 빛이 수광소자로 직접적으로 감지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웨어러블 화재 경보기는 95, 70, 80의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장치라고 하기에는 다소 큰 규격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로의 안정성을 위해 브레드보드와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였으며 화재 경보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크기가 작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규격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뚜껑에는 O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할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며 앞면에는 전원 케이블의 통로, 그리고 양면의 하단부에는 시계 스트랩을 넣을 수 있는,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또한 바닥면에는 진동 모듈을 부착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에는 NRF24L01 수신기가 들어있으며 아두이노 우노 브레드보드, 진동 모터 센서 모듈, 디스플레이 모듈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도 화재 감지기와 마찬가지로 9V 망간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제품에 사용된 아두이노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주소를 설정해줍니다. 그 후 수신기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폰트 색, 크기, 시작 지점을 설정하기 위한 함수를 부여해줍니다. 이 코딩은 웨어러블 장치에 들어간 코딩입니다. 연기가 감지되었을 때 화재 감지기로부터 받는 값에 따라 경고문을 출력하고 그리고 진동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이 코드는 화재 감지기에 들어있는 코드입니다. 각 층의 감지기의 주소를 설정하였으며 데이터 배열의 형태, 값 설정을 하고 데이터 배열과 이 배열의 크기를 보내주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작품 및 시연 영상입니다. 이 사진은 3D 프린트 결과물의 사진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미리 연결해 두었던 회로들을 프린팅했던 결과물과 조립을 해 줍니다. 조립한 결과 카티아가 설계했던 모습대로 조립이 되었습니다.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상시에, 즉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소광소자는 LED의 빛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고 연기가 감지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LED 빛은 연기로 인해 산란이 일어나게 되고 소광소자에는 산란된 빛이 감지가 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소광소자가 빛을 감지하는지 못하는지를 실험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초록빛이 날 때는 빛을 감지하는 상태이고 초록빛이 꺼졌을 땐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가운데 사진은 화재 감지기를 카티아에서 설계했던 것처럼 조립을 완료하여 실험 모형에 붙인 상태입니다. 화재 감지기는 실험 모형의 위쪽에 부착이 되게 됩니다. 왼쪽 사진은 웨어러블 화재 경보기 내부 사진입니다. 브레드보드와 아두이노 우노가 눈에 보이며 수신기는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뚜껑에는 디스플레이 모듈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웨어러블 화재 경보기가 조립이 완성된 사진입니다. 저희 제품은 1층에서 연기가 감지되면 1F 파이어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진동이 울리게 됩니다. 2층에서 연기가 감지되면 2F 파이어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진동이 울리게 됩니다. 시연 영상을 통해 제품의 작동을 봐보겠습니다. 먼저 목약을 피워 1층에 연기를 생성한 상태입니다. 1층에서 연기가 감지되어 1F 파이어라는 문구와 함께 진동이 울립니다. 드라이버를 갖다 댄 이유는 진동을 좀 더 청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은 목약을 2층에 피워 2층에 연기를 만든 상황입니다. (2층에서) 연기가 감지되어 EF 파이어라는 문구와 함께 진동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연 영상을 통해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동의 세기는 자고 있는 사람이 깰 정도의 세기로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시각과 촉각을 이용한 화재 정보 전달을 하며 빠르게 화재 위치를 파악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119 자동신고 및 응급전화 등 추가적인 기능을 탑재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상된 통신 장비를 통해 아파트에서 다수 세대가 사용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